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제가 미금역에 나가서 첫 콜을 바로 잡았는데 이게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예, 이천동에 48,000포인트 프리콜이 떠서 요 콜을 타고 갑니다. 한 35분 정도 운행하는 콜이었고요. 7월 20일 수요일 이야기고요. 오늘은 나사가 풀린 하루였습니다. 예, 정말 마시간 하루였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이천동에 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콜 자체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데 이천동 같은 경우는 콜 단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추천가도 많이 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요즘 평소 때 보기 힘들죠. 4만 포인트 이상 콜들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4만 포인트, 5만 포인트 이런 콜들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로지 단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콜을 조금 노려요. 카카오콜을 좀 노리는데, 제가 사실은 이천부터 이제, 이천이래요, 참. 그 동부 이천동부터 해가지고 좀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용산로 한강로동을 나가요. 간만에 한강로동에 갑니다. 예, 예전에는 첫 콜을 타고 서울 쪽으로 많이 갔는데, 제가 요즘 서울 쪽으로 많이 안 가려고 하죠. 외곽 포인트를 가려 하는데, 단가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서울을 간 거예요. 예, 그 용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용산 KT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역 주위로 해가지고 콜들이 많이 울립니다. 그리고 제가 로지 숙제를 요즘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지를 좀 자주 봐요. 왜 그러냐면 평일날 같은 경우는 4만 원짜리 콜을 타면 되죠. 그리고 뭐 두 콜인가 이렇게 타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평일날 같은 경우는 4만 원짜리 콜, 그 다음에 주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콜을 타게 되면 숙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카카오가 단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숙제를 해놓게 되면 상당히 로지가 좋은 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즘 숙제에 큰 신경을 씁니다. 예, 요 착지가 좋은 콜도 뜨긴 하는데 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추천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지 않아요. 왜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단가가 괜찮은 변수의 콜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용산역 그 위에 KT, 그 다음에 삼각지가 있지만 요 밑에 이제 용산로 2가인가요? 요쪽 그 밑에 쪽 있어요. 전자상가 밑에 쪽. 그쪽에서도 이제 콜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콜들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일단은 제가 비 오는 날은 착지가 좋은 거. 그런데 이촌동에서 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촌동에서 또 요콜이 울렸는데 요콜 잡을까 말까. 왜 그러면 착지도 괜찮고 단가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32,000포인트면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지만 그게 멀어서 이제 일단은 안 잡아요. 안 잡는데 뭐 성북동, 기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콜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손가락 실수를 해요. 뭐 판교동, 차라리 판교동 같은 경우는 콜 포인트니까 32,000포인트, 이게 36,000포인트 추천가까지 올라오거든요. 가도 되고 뭐 고등동도 올라오고, 고등동 같은 경우는 근데 거리가 뭐 너무 먼 곳에서 올렸고요. 근데 프리콜이 하나 올렸는데 동촌동을 그만 클릭하게 돼요. 1.8km나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5km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 요쪽에서 이제 콜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클릭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비가 조금 잔잔해서 킥보드를 타고 그냥 가요. 예, 비가 좀 잔잔했습니다. 많이 오진 않고. 그래서 요 콜 타고 동촌동에 내려오는데, 동촌동 중에서도 여길 왜 가냐면 여기가 이제 동촌역하고도 가까우면서 바로 이제 버스 타기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미금역 나가기도 괜찮은 곳이고, 그 다음에 요 주위에 고깃집이라든지 뭐 솔밭집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도 콜이 나오는데 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리역 쪽에서는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죄다 이코가가 올라옵니다.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되려 또 버스는 또 왜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버스를 또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거죠. 제가 진짜 이 시간대에 이쪽 그 용인이라든지 저희 집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뭐에 홀렸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정자동이라든지 순회동이라든지, 정자동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니까 콜 단가가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올라가서 동천역에서 삼평동을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를 뻔했어요. 지하철이니까. 근데 뭐 버스를 기다렸다가 정자역으로 나가요. 정자역으로 나가는데, 예, 정자역에서 웬일입니까? 저는 정자역이 이렇게 배시를 때릴지 몰랐어요. 요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너무 많죠. 예, 콜 자체가 완전히 다 맛이 간 거예요. 예.
뭐 로지콜도 그렇고, 로지콜은 이제 변함은 없어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가는 똑같습니다. 미금역에서도 콜이 많이 올라올 만한데 올라오는 콜마다 족족이 다 이코가예요. 이 시간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이 이제 일단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냥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사분들이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빨간 딱지로 추천가가 변하기 전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여러분, 예, 그냥 뭐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단합하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 개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콜을 타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타야죠. 뭐 그걸 어떡하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게 있습니다. 예, 실망스럽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자동에서 1시간 20분을 죽습니다. 예, 정자동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추천가가 올라오면 뭐 쪽 정자역에서 좀 1.4km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까 한강로동에서는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덜 왔기 때문에 제가 킥보드 타고 가서 동천동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동천동에 내려온 곳이 잘못이에요. 차라리 그때는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비 오는 날은 콜포인트만 다니십시오.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콜포인트만 탔어도 이렇게 고생을 안 했겠죠.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 콜이 하나 올라오긴 또 올라와요. 가성비 콜이죠. 저쪽 그 성남의 상대원동에 가는 콜이었거든요. 그리고 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보고 계시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 비가 와도 업단가 콜은 없습니다. 아, 예, 뭐 이렇게 변함이 없는 콜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뭐 마포에 가는 콜 35,000원. 네. 뭐 참 아쉬운 콜들이 너무 많죠. 예. 차라리 비가 안 왔었으면 제가 훨씬 잘 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여성이 34,000포인트에 올라와요. 42,000원인데 요거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상대원동이 그나마 조금 노려볼 만한 곳은 맞거든요. 하대원동이 이제 성남동이고요. 상대원동이 이제 테크노밸리가 있는 곳인데, 고객님께서 같은 솔밭집인데 다른 곳에서 주문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취소를 해달랬더니 취소도 안 해요. 예, 정말 이럴 땐 너무 짜증이 나죠. 비도 오는데 시간은 거짐 또 20분 까먹고요. 요 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수 이제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는 것도 한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고객이 취소 안 했을 때 기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페널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취소 2번 하면 30분 페널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것도 이제 어떠한 방법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하고 마침 그곳에 가서 이제 저쪽 인천에서 또 이렇게 성남까지 오셔가지고 시작하시는 우리 구독자 기사분들을 만나서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가긴 갔는데, 우리 이제 그분 역시도 이제 카카오, 저를 보고서 이제 카카오를 좀 위주로 해서 타고 계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 역시도 손이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커피 한 잔 또 마셔가면서 또 커피를 또 이렇게 구독자라고 또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 잘 빠져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좌충수를 두고 다른 곳으로 나가거든요. 정말 안 좋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사람 여길 또 왜 가지? 이런 정도. 그 구독자분도 여길 가시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보시다시피 콜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빨간 딱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손이 가는 콜이 없다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굳혀버리니까 카카오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예, 안산 뭐 상록도 아니고 좀 이제 좀 어려운 곳에 가는 콜들 추천가로 올라오고요. 물론 이제 그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이때라도 진짜 그 마음을 바꿔서 타야 되고, 저 역시도 그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동천동에 내려오면서부터 뭔가 이제 홀린 느낌이면서 제가 그날인 거죠. 예. 참 힘들었어요. 예.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최후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렇게 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막 타면서 또 뭐, 예, 좀 뭐, 어떠한 뭐, 팁이라든지 어떤 경유비라든지 그런 게 또 대박이 나온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오늘같이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신 분들은 얼마나 또 짜증이 나셨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천 시내에 가는 콜이 5만원에 올라와요. 자충수를 한번 둡니다. 제가 이천은 절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또 가요.
네. 자충수죠. 네. 근데 2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한 11시나 12시 이전에 가시면 실망하더라도 빠져나올 콜이 있는데 예, 결론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이게 이제 그 정자동 같은 경우는 그 업소 콜을 다루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회사가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그 벤더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친절하지도 않아요. 예, 친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예, 직접 회사에서 전화 오면 되게 이제 전화도 친절하게 하시고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이 이제 오다를 때리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송종에 가는 콜이 올라왔는데 송종 같은 경우는 2000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송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비는 줄줄 오지 또 가서 픽업을 했는데 또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너무 미안하다고 택시비를 10,000원 주셨어요. 사실은 택시 타고 내려가라고. 예. 근데 문제는 여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송종이라는 곳이 올라와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2000 시내라서 간 건데 실질적으로 이 오다를 주신 분은 말 그대로 2000 시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자기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뭐 벤더 같은 분이신가 봐요. 그분 핸드폰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정확한 솔루션을 줘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2000 시내를 적지 않고 2000이라고 적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따지니까 여기가 2000 시내냐? 대리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여기가 2000 시내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더 올려줬는데 제가 10,000원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번 전화해가지고 10,000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로지 회사를 가입할 때 말입니다. 이 로지 회사를 가입할 때는 정말 정적인 회사를 꼭 가입하세요. 저 이제 광고 내는 거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가입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 각 유흥업소에 가면은 그 벤더들이 따로 계신가 봐요. 벤더들이 따로 계신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꼭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주소도 아니지만 2000 시내가 아닌 곳 오지에 가서 나만 센 곳에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쌩 까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그런 사안과 그 사건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소속사 자체도 나 몰라라 하는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소속사라는 게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보험적으로 어떤 사고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해주는 게 소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침 이제 야탑동에서 또 우리 구독자분을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흘렀고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콜도 너무 못 탔고 3콜 탔거든요. 그래서 정자동 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저기 정자동에서 복귀콜을 하나 잡고 들어오는데 요 콜 역시 주시는 분이 아까 저 2000 보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로지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저보다 이제 로지를 한지 오래되신 분들 막 로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 감정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막말로 배차 제한 건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뭐 로지 업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소속사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배차 제한을 걸었다. 그러면 우리 소속사에서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에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 기사분들이 많이 당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도 꼭 이런 일이 생기시면 꼭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 10,000원이 더 받고 싶어서 이랬겠습니까? 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데 이때 동안 정말 오래 하신 우리 기사님들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로지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 꼭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